자, 계속 봅시다. 연필 드시고 이거 할 때 이제 빈칸에다가 쓰시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포인트 중에 3인국 성격에 보시면 서성적인데 적으면서 봐봐. 여성적이죠, 여성적. 그지? 적으면서 여성적. 적으시고 주제에 보시면 임을 향한 이 연군지정이라는 게 일편단심을 말해요. 일편단심. 그죠? 일편단심 적으시고. 그러니까 적으면서 봐. 아, 이미 적어놨냐? 언제 적어놨냐?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자가 무슨 화자야? 이게 여기 출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로 써져 있다.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지난번에 이건 설명을 드렸죠. 신하의 이야기를 뭘로 바꿔? 신하와 임금의 이야기를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로 바꾼 거. 이걸 뭐라 그래? 충신, 연주지사형, 그죠? 가사라고 불러요. 충신, 연주지사형 가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전에도 테스트 볼 때 많이 나왔는데 본사는 무엇의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하면 어디만? 본사만, 그지? 본사만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정해. 그럼 당연히 계절이 흘러가면 모두 바뀌어? 뭐가 흘러? 시간이 흐르게 돼 있죠? 그지?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장소 이동이 있냐 없냐. 있어 없어? 이 시는? 이 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따 볼 건데 송민곡은 장소 이동이 있어요. 있어서 좀 비교해 보셔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부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송민곡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는 보거든. 그 시간의 흐름 이런 게 포인트다. 그다음에 뭐 다양한 비유와 상징이 쓰였다. 뭐 비상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자, 내용 잠깐 봅시다. 내용 다 기억나요 이거? 다 기억나? 이것도 빈칸 다 적었냐 벌써? 네. 아, 현대어 풀이만 쓰라니까 다 적으면 어떡하냐. 자, 그 포인트만 좀 봅시다. 그 님을 쫓아 태어났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이 님이 누구야? 선조라는 임금이죠. 기억나실 거죠? 내가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났다. 근데 이건 거기에 이제 숙명이라고 하거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태어났을 때 내가 따라서 태어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니?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존재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건 천생연분이고 여기 뭐 한생연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운명이 그러더라.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B에 보시면 님은 젊었고 님은 날 사랑했던 건 언제야? 과거. C에 보시면 이건 언제야? 늙어서 혼자 있는 건 언제지? 현재. 그럼 둘의 관계는 뭐라 그랬죠? 둘은 무슨 관계? 과거와 현재의 차이죠. 과거에는 인과 같이 있었던 때고 현재는 나 혼자 있는 상황이고. 그럼 되죠, 되죠. 그럼 헤어지게 된 원인이 잘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전에 오답으로 나오는 게 뭐 때문에 오답이 나온다고? 늙었기 때문에 헤어졌다. 왠지 그럴 것 같지? 아이, 남자가 젊었을 때는 예뻐하다가 여자가 늙으니까 버린 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린 걸로 봐야 된다, 그지? 늙었기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왔다. 근데 이따가 볼 텐데 송민국에는 헤어진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이따 볼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지문 나올 걸 대비해서 오늘 물어보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광안전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광안전 하계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야? C 바로 밑에 봐봐. 엊그제 님을 맺어 광안전에 올라갔는데 그더대 어때? 하계에 내려왔어 이렇게 돼. 광안전은 누가 계시던 거? 아, 그 잘못 썼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 잘못 썼어요. 정확히는 광안전은 누가 있는 궁궐이야? 예, 그거 다시 써봐. 옥상이야, 옥상. 옥황. 옥상이라고 하면 옥상은 뭐야? 옥황이라고 해요, 옥황. 그 위에 답이 잘못됐어요. 임금이 계시던 곳이 아니고 옥황상제가 계시던 곳이. 그럼 현실에 존재한다 안 한다? 광안전은. 광안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광안절은 비유법이에요. 뭘 비유한 거야? 실제는 한양에 있는 궁궐을 비유한 거지. 이해되니? 옥황상제는 누구의 왕이에요? 신선과 선녀들의 왕인 거죠. 선조는 정철이라는 신하의 왕인 거죠. 그죠? 그런 거니까 이런 경우는 비유법으로 볼 수가 있고, 요 광안절은 무슨 사상에서 나온 거야? 도교라는 데서 나온 개념이에요. 도교. 그지? 이거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계는 어디다? 인간 세계를 나타내는 게 하계죠. 여기서 하계도 역시 뭘 비유하니? 작가가 뭐가 있는 것, 유배가 있는 곳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야, 하계는 실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인간 세계는 있잖아. 그럼 선계는 있어요? 없어요? 광안절은 실제 존재하잖아. 이런 세계를 뭐라고 그러지? 초월적 세계라고 그래. 사람들이 어디에만 존재하는 세계? 믿음이나 상상에만 존재하는 신의 세계, 그지? 이런 걸 현실계를 초월한 세계라고 그래요. 초월적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머리가 얼그러지지 3년 됐다는 거 무슨 뜻이야? 유배 온지 3년 됐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이 봐봐, 이 짓느니 한수 위에 디나는 거이라 무슨 법? 대구법 형태로 돼 있죠? 네, 이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긁고 들어가. 정답지 하나, 빈칸지 하나. 밑에 빈칸지 하나. 정답지 하나, 빈칸지 하나.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저 현대어풀이를 이따가 외우세요. 외우셔서 현대어풀이 반드시 적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보시고, 자 여기 봐봐. 내가 시험에 나온 단어를 좀 몇 개 찍어드리면 5번째 줄을 체크해봐. 평생에 원하여대 원하기를 한대 내자라는 표현이 있어. 5번째 줄. 3페이지 5번째 줄. 평생에 원하여대 한대 내자. 한대 내자가 뭐야?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돼요. 현대어풀이 하고 나시면 이게 어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가 뭐야? 외워두고가 왜 따로 두고라는 뜻이에요. 왜 따로 두고 혼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더대가 뭐야? 그 더디. D 바로 위에 그 더디. 그 더디는 그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어찌하여 하게 나요. 됐나? 이건 3년이다 이렇게 되고요. 2까지 했죠? 그리고 여성화자를 나타내는 소재 뭐 있니? D 밑에 보면 뭐 있어요? 연지분이 있습니다. 연지분 체크해 주세요. 연지분. 그리고 누굴 위하여 고의할 거에다 고자 동그라미. D 바로 밑에 누굴 위하여 고의할 거 고자 동그라미 무슨 법? 아니 그러니까 화장품이 있는데 누굴 위해서 그치 꽃게할 이유가 없죠.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화장할 이유가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는 거를 서리 형태로 한 거죠. 그지? 고자 동그라미 서리법. 이 정도는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 설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름이 쌓여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기법에 해당인데? 시름이 쌓여 있다. 이거 설명했어 학교에서? 했냐고? 학교에서 했냐고? 내가 한 거야? 학교에서 한 거야? 학교에서 했어? 이거 나온다 그러면? 추상적관념의 구체화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나올 것 같아? 다른 작품에서 찾아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건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좀 드릴게. 이해되죠? 그럼 시름이 쌓여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 시름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도 안 보이지만 만지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 없어요? 오직 뭐로만 이해가 돼요? 우리의 뇌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뇌로만 인지되는 걸 뭐라 그래? 추상적 관념이라 그래.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시간, 감정, 그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평화 같은 거, 상태 같은 거 있지, 상태. 이해돼? 이제? 그러면 정치적 현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거야. 나중에 요거는 제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킨 표현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직본날 보여드릴게요. 요래야 직본때 안 빠지지. 3시?
내일 몇 시에 끝나니? 12시 몇 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네 번째 어? 네 번째 네. 몇 시에 끝나냐고 시험. 목요일 1시. 그치 1시에 끝나지.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오면 3시. 3시에는 와야지. 3시에 봅시다. 좀 빠지면 안 하고 그다음 알려드릴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수요일 3시 어? 수요일 3시 다음 주에 수업 없어요? 네 다음 주는 다른 거 뭐 집바로 하셔야 되잖아. 오케이. 날 안 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아니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수요일 소정이가 나를 버렸어. 자, F 보세요, F. 그 다음에 F 봐봐. 인생은 유한한데, 왜 인생이 유한한데 시름이 끝이 없다 그랬지? 여기에 담겨있는 화자의 마음, 이거 되게 중요해. 복귀가 안 돼서 시름이 끝이 없는 거야? 여기 시름이 끝이 없는 이유는 뭘까, F는? 의미 없는 아니, 임금에 대한 걱정이야. 요거는 송민곡에도 나와요. 그죠? 이따가 송민국을 잠깐 볼 거야. 이거를 이해하려면 송민국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생이 유한한데 시름이 끝이 없다는 거. 내가 빨리 임금을 뭐 해야 돼요? 보필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시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해됐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시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앞에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인생이 유한하다는 게 뭐니? 내가 젊었을 때 뭐 해야 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고 임금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유배지에서 시간 다 보내면 어떻게 돼? 가는 거지 뭐 그냥 이제 그죠? 나라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간다. 이게 선비들 기본 생각이야. 이해되지? 젊고 힘 있을 때 어디를 위해서?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그렇다. 시름이 끝이 없다 이렇게 있고. 자, 인생이 유한한데 시름이 끝이 없다는 좌우가 무슨 구조예요? 이것도? 여기도 대꾸지. 다만 여기는 좌우가 무슨 법도 있니? 하나는 유한하고 하나는 무한한 거잖아. 시름은 무한한 거잖아. 무슨 법도 있어? 대조법도 있죠. 적어놓으세요. 대꾸도 되고 대조도 됩니다. 대꾸도 되고 대조가 되는 게 F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무심한 세월이 뭐 흐르듯 한다? 물 흐르듯 듣자 동그라미 무슨 법이야? 지규법이죠. 그죠? 그래서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상황에서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안타까움 뭐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게 아쉽다 뭐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해되죠? 염량이 뭐라고 했지? 염량? 요거는 단어 시험 나왔는데 많이 틀리더라고. 염량이 뭐야? 더위와 서늘함이. 염은 언제를 나타내? 계절로는 여름을 나타내. 양은 언제일까? 아니 서늘하지. 겨울은 춥지. 가을이에요. 가을 원래 서늘할 양자예요. 서늘할 양자. 원자 한자는. 근데 여기는 해석은 현대 해석은 더위와 추위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여름, 가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두 계절만 얘기해도 뭐가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게 때를 따라 아는데 고쳐온다는 말이 고쳐가 뭐야? 고쳐 현대풀이 아셔야 돼. 고쳐가 뭐? 고쳐는 다시야 다시. 현대어 뜻 아셔야 돼. 그죠? 그럼 여름이 갔다가 여름이 다시 왔죠 지금. 그럼 뭐가 흘렀다는 얘기야? 세월이 한 해가 순환됐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여름에서 다시 여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다. 빈칸은 여기 보면 여기 옛날에 일했던 회사 이름이 거기 적혀있네. 생각이 창이라고 있네. 거기에 답지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거기 있을 때 만든 거니까. 됐죠? 이걸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거기 봐봐. 4페이지가 걸렸어. 자,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를 다 쓰시오 이렇게. 첫 번째 아까 뭐 있어? 뭐 있어? 4페이지 위에 거기 퀘스천 마크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연지분. 또 뭐 있지? 홍샹. 또 오색실, 오색선. 또 옷 만드는 재료 중에 뭐 있어? 금자도 돼요, 금자도. 또 하나 뭐지? 그 앞에 답을 봐 그냥.
있죠? 여성 힘을 나타내는 거. 옷이라는 단어도 해당이 돼요. 옷. 왜냐면 옛날에 옷을 만드는 건 다 누가 만들어? 여자들만 만들어요. 이해되지?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집은, 그 다음에 아까 통샹, 그 다음에 뭐 아까 금자, 오색선, 그다음에 님의 옷이란 단어들도 다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화자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5개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보고. 아 참, 느낄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느낄 일? 빈칸에는 그냥 한식의 내용 이렇게 느낄 일이 현대어 풀이가 뭐예요? 느낄 일.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 그 느끼 옆에다 느끼다라고 되지. 느끼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현대어 풀이 좀 바꿔줘봐. 정확하게 뭐니? 흐느낄 일입니다. 흐느낄 일. 느낄 일, 느낄 일. 느낄 일은 흐느낄 일이야. 이 정도를 좀 챙겨주십니다. 단어도 한 그 정도? 되셨나요? 넘어가봐 4페이지에. 맨 끝에 있어. 거기 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4페이지에 자 본사의 첫 번째 여기 본사 1이죠. 본사 이름 봄입니다. 동풍 체크해 주시고 동풍이 건득불을 적설을 헤쳐내니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빈칸은 나중에 그냥 답지곡을 쓰세요. 이제 겨울에서 어디로 넘어와? 봄으로 넘어오죠? 그죠? 적설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이렇게 됐고 매화는 뭘 상징한다? 지조와 절개 혹은 임금에 대한 뭐야? 충성심을 상징하죠. 됐나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테스트 보다 보니까 뭐라고도 나와 얘가? 임금에 대한 뭐야?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소재 4개가 다 그런 거야. 4개 뭐지? 봄에 보낸 게 뭐야? 매화. 여름에 보낸 건 님의 옷. 가을에 보낸 건 청광. 청광이 뭐죠? 달의 맑은 빛을 청광이라고 하죠. 그 다음 4번째 보낸 거 뭐니? 따뜻한 햇살. 뭐야? 양춘이라고 돼 있죠. 봄볕이라는 뜻이 그지? 양춘 4가지. 4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뭘 깔고 있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깔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하나씩만 짚어보자. 봐봐. 매화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임금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상징하지. 옷은 뭘 상징해?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청광은 뭘 뜻한다 그랬지? 달빛은 임금의 선정을 상징해. 임금님 정치 잘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양춘은 뭘 뜻한다고? 아니 한양이 너무 추우니까 임금님의 뭐가 걱정이 돼? 추우면 건강이 걱정되잖아. 그러니까 양춘을 보내겠다는 건 임금님 뭐 하세요? 건강하세요야. 이게 나중에 송민곡에도 보면 비슷하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인곡은 좀 짧게 썼는데 송민곡 좀 더 길게 쓰면서 자세히 드러나 있는 거 있을 거야. 이따가 내가 설명 잠깐 해줄게. 송미 나올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송미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어차피 세트 아니야? 세트인데 나중에 풀었는데 틀려갖고 오기만 해. 그렇게 말하면 틀리기만 해라. 그럼 봐봐. 내가 주제가 가뜩이나 냉담한데 그윽한 향기, 암향은 뭘 뜻한다 그지? 꽃의 향기는 이 작품에서 꽃의 향기는 뭘 뜻해요? 후각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뭘 드러내지? 왜 이렇게 몰라? 임금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뜻하는 거야. 향기는.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호랑나비가 돼서 뭘 묻혀? 여기다가 날개에다가 여기다 뭘 묻혀? 호랑나비가 돼서 향기를 묻혀다가 임의 어깨에다가 뭐 한다 그래서 묻힌다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그 향기도 역시 뭘 뜻하니? 화자의 충성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돼? 2군데 나와. 그죠? 그럼 무슨 이미지라고? 후각적 이미지. 됐어? 여기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으니까 잘 챙겨가시고 황혼의 다리조차 달,
다른 건 임금이니까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자 여기서 느끼는 듯이 뭐라고? 그치 흐느끼는 듯이란 뜻이야. 이거 어휘로 자주 나와. 됐죠? 황혼의 다리 주자 벼마태 베개 맞히죠? 그렇지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 임 계신데 보내고죠. 이미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자 여기실 거에서 꽃자 동그라미 꽃자 동그라미. 자 이것도 무슨 법으로 봐야 돼? 네? 아니야. 자 거기 하나만 체크합시다. 아예 보시면 너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네. 님이 너가 누구니? 매화죠? 그럼 무슨 법이야? 그치 인칭대명사를 사물한테 쓰면 의법이야. 너를 보고 어떠다 여기실까 할 때 고자인데 이게 서리법이 아니야. 그럼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의문형인데 화자 의도가 뭐냐고? 궁금한 거라 그랬잖아. 또 하나는 뭐라 그랬지? 아니야. 확신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매화를 보냈을 때 임금님께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실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유배온 지 몇 년 됐어? 3년 됐어. 자 바꿔줄게. 니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해외로 유학 갔는데 걔가 연락이 안 된 지 몇 년 됐어? 3년이나 됐어. 그지? 내가 근데 걔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답장이 올까?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럼 감정이 복합적인 거야 거기는. 답장이 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어 없어? 그리움이나 기대감이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확신이 들까 안 들까? 3년째 연락이 없었는데 연락이 올까? 안 올 가능성이 높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합쳐서 내가 뭐라 그런다고? 의구심이라 그러는 거야. 의구심. 근데 조심하셔야 돼. 의구심은 뭐가 아니야? 의심이 아니야. 궁금한데 뭔가 지금 마음이 어때? 약간 불안불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 이해돼? 그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변해 안 변해? 변함이 없어.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아.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원망도 없다 그랬지? 내가 유배 가서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유배가 막 3배, 4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는 건 아닌데 아 이게 보시고 내 마음 알아주실까 하는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계절감 늘어나는 시어는 잘 찾아서 쓰시고. 동풍 매화도 계절감이 있죠. 매화가 언제 펴? 봄에 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암향은 매화의 향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라고 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만 챙겨주세요. 이거 빈칸 쭉 적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 여름 가봅시다. 꽃이고 새인간이 녹음이 깔렸다. 자 녹음 체크해 주시고. 녹음은 여름을 말하죠. 녹색 그늘 그지? 요거 기억해야 돼. 나비가 적막하고 수막은 비어있다. 좌우 구조가 무슨 구조니? 대구법이죠? 대구 형태로 되어 있고. 적막하다는 건 무슨 감각? 청각이죠? 비어있는 건 무슨 감각? 시각을 써있다 그지? 그래서 대구법 쓰고 청각 시각으로 되어 있고. 얘는 뭘 뜻한다 그랬어? 외롭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지? 그래서 임 없이 지내는 그 뒤에 보면 쓸쓸함, 고독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높은 드러니 가뜩이나 시름이 한데. 자, 한데 봐봐. 네 번째 줄. 가뜩이나 시름이 한데. 한데는 무슨 뜻이야? 이제 많은데. 그렇지. 날이 어찌 길었던가. 어찌 이리 기냐. 이거는 서리법으로 볼 수 있겠죠. 여름이니까 뭐가 길어? 낮이 더럽게 길더라. 그럼 무엇의 원인이 돼? 낮이 너무 길어서 심심하니까 뭘 짓는 거야? 옷을 짓는 거죠? 이해돼? 옷을 짓게 된 원인은 날이 길었기 때문이야. 그 날이 긴데 뭐 갖고 지었다고? 세 가지 뭐야? 원앙, 금, 오색, 션. 금자로 지었다. 데이트. 그죠? 이 세 가지 공통점 뭐예요? 고급 소재죠? 그죠? 굉장히 고급 재료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고급 재료라는 뜻이고. 임금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돈을 많이 썼다는 건 정성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아니 나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보려면 뭐 보면 돼?
소정아 뭐 보면 돼? 이 남자가 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뭘 보면 되는 줄 알아? 돈 쓰는지 안 쓰는지 보면 알아. 아 말은 소정아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래놓고는 돈은 안 써. 그럼 소정아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헷갈리지 마. 네가 사랑하는 거야. 장난이야 장난. 아니 그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남자가 막 되게 스위트한 말을 계속 알려주니까 진짜로 날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진짜로 사랑하는 건 뭘 보면 알아?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내가 진짜 좋아하면 돈을 아껴 안 아껴요? 절대 안 아낍니다. 이해되니? 막 이벤트 해주려고 그래. 막 비싼 거 음식이라도 좀 자기는 못 먹더라도 여자친구는 사주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되시나요?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응 보면 돈이 없진 않은데 돈을 안 써. 그러면 돈을 안 쓴다 싶으면 얘는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거의 최고급 소재를 갖다 쓴 거잖아. 이해돼? 유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 보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거죠. 옷을 지어내니 슈퍼문카니와 제도도 갖췄다. 이게 뭐라고 그랬지? 옷을 굉장히 잘 지었다. 그죠? 잘 지었다. 그래서 솜씨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게 뭘 자랑하는 거라서? 내가 정치적 뭐가 있다? 경륜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옷을 잘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 오래 해본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산호수지개랑 백옥담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얘도 역시 몰랐다네. 보내는데 그냥 포장한 게 아니지. 백옥함에 담아서 그냥 나무지게에다 보내지 않고 뭐에다 보내요? 최고급 지게에다, 즉 요즘으로 따지면 리무진에다 실어서 보낸 거야. 택배차에다 안 보내고. 이해돼? 그럼 여기도 뭐가 담겨 있어? 화제에 대한, 임금에 대한 정성과 이제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요거는 제 생각에는 외부 지문 나올 것 같아요. 산과 구름은 뭘 나타낸다? 이따가 송민국에서도 나와. 장애물 나올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정치의 적이라고 했죠. 정적이라고 보는 애들. 천리만리. 천리만리는 무슨 법이야? 과사법. 여러분 챙겨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 지금 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천리만리기를 누가 찾아가고 니거든 열어두고 나는가 반기실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좀 챙겨놓으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천리만리는 누구와의 거리? 인과 나와의 거리. 그럼 이건 심리적 거리야, 물리적 거리야? 우리나라에서 만리가 안 나옵니다. 만리는 4,000km예요. 우리나라는 만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만리라는 뜻은 심리적 거리만 한다. 그럼 얘가 심리적 거리 많이 느끼는 이유가 뭐야? 네, 저런 것도 바로 앞에 있던 내용을 따서 들어가야지. 정성과 사랑이 많아서. 아니, 다 틀렸어.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지. 산과 구름이 가로막고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정치의 적들이 내가 임금에게 나가는 길을 어떻게 해? 막고 있지. 그럼 내가 임금에게 나갈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지지. 나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야. 그럼 정치적으로 어렵죠 지금 상황이. 그럼 잘 봐. 요것 때문에 요거 학교에서 요거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며 갈지. 내가 이거 체크해 보라고 했는데 체크해 봤니 학교에서? 요거 감정이입으로 봐야지 안 봐야 돼? 학교에서 안 알려줬어? 기러기 우는 거? 아예 설명 안 해줬어? 아무도 몰라? 자,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봐. 잘 봐. 앞에 정치적 상황이 안 좋지. 그럼 이때 울고 싶을까 안 울고 싶을까? 울고 싶지. 그러니까 기러기가 우는 건 감정이입으로 보는 게 정상적인 거야 원래. 이해돼? 알고만 있어. 알고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하룻밤 서리김에 자 서리 네모 쳐놓으시고 자 서리는 뭘 나타낸다? 계절을 나타내죠. 서리김에 기러기도 뭘 나타내? 기러기는 가을을 대표하는 새예요. 그래서 둘 다 네모 쳐놓으세요. 하룻밤 서리랑 기러기는 둘 다 가을을 한다. 그리고 가을이 이제 기러기가 울며 열째가 뭐라고? 아까 여다가 뭐야? 여다는 살아가다 아니면 뭐야?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 울며 지나갈 때 이거는 감정이입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는. 그럼 무슨 법이 따라와? 기러기가 사람처럼 울며 지나가잖아. 의법이 따라 들어오게 돼 있다. 이해되지?
위로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두며. 자, 거기 조심해야 돼. 두 번째 거듭말이 미치고 봐. 진짜 조심하셔야 돼. 거두면서 한다는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거듭말이는 뭐야? 거드니라는 뜻이야. 이해돼? 거두면서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야. 말이가 거드니라는 뜻이야. 수진아? 자니? 자시면 주무시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동산의 달이 나고 크게 별이 되니 이거 좌우 대꾸죠?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미워요. 청광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맑은 달빛. 그럼 뭘 뜻한다고? 뭘 상징한다 그랬지? 임금의 선정이야. 자, 조심해야 돼. 임금이 정치를 잘하는 거지 내가 정치 잘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 봐야 돼. 자신의 정치적 보가 드러나, 포부가 드러나 있다. 또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 드러나 있다. 이러면 돼, 안 돼? 그럼 유배지가 더 길어지지. 청광은 누구야? 임금님 정치 잘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숨겨진 뜻은 뭐니? 그러려면 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아이고, 너도 졸리니? 네. 청광을 미워내어 맑은 달빛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보내고자. 달빛? 보세요. 달빛은 요거 잘 봐. 요거 아까랑 좀 다른데 야, 이거 좀 다른 거야. 시름이 쌓여있다는 추상적 관념이 뭐야? 구체하지? 네. 자, 달빛은 이게 눈에 보이나? 보여? 보이는 거. 그럼 햇빛도 눈에 보이겠네? 눈에 보인다고? 달빛이? 빛이 눈에 보여요? 자,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건 반사돼서 그 물건이 밝은 것을 보는 거지 달빛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빛은 뭘로 돼 있어요? 파장으로 돼 있죠? 생각해봐. 자, 달빛이 달이 눈에 보이는 거지 달빛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야. 그 여기 봐봐. 달빛을 피워서 달빛이 이렇게 맑은 달빛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봉황루 임금이 계신 궁궐에다가 보내는데 이 봉황루도 아까 저거랑 똑같아. 이것도 역시 어디에 있는 거야? 원래는 옥황상제가 있다는 궁궐이죠. 이해돼? 그럼 거기다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야 사실은. 달빛을 이렇게 모아서 보낼 수 있냐? 택배 상자에 담아가지고 보낼 수가 없어요. 이해돼? 이런 것도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정철의 시에 보면 내 마음을 잘라서 뭘 만든다? 하늘에 걸어둔다는 표현이 있어. 내 마음을 잘라서 달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달로 만들어서 달을 하늘에 붙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이해돼요? 그럼 마음을 잘라내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봤던 정석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구운 밤을 닷대를 어디에다 심어요? 모래에다 심죠. 바짝 마른 모래에다 심어서 거기서 뭐가 날 거야? 싹이 날 거야. 이런 걸 설정하잖아, 그지? 왜 설정한다 그래서? 간절함인 거야. 그래서 임금님 뭐 잘하세요? 임금님 정치 잘하셨으면 좋겠는 게 나의 간절한 소망인 거죠. 이해됐어? 붙이고서 그럼 그거 보내면 자 그럼 달빛을 그 누가 위에다 걸어둘 수 있어요, 또? 달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걸어둬요? 온 세상에 비춰요? 이해되지? 자, 남자들이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이 엄청 사랑하지. 그럼 증명해봐.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나 저 하늘에 있는 뭘 따다줘? 별이랑 달이랑 따다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 안 그래?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뭐 하기 위한 거야? 어떤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다. 수업에 집중 좀 하세요. 됐지? 우리가 팔황에 다 비춰. 팔황이 뭐였죠? 팔황의 단어 뜻도 아셔야 돼. 팔황이 뭐야? 온 세상. 그지? 옛날에 이제 8개 방향에 있는 그런 개념인데 팔황에 다 비춰서 심산궁곡. 심산궁곡이 어디라고 그랬죠? 심산궁곡의 뜻이 뭐니? 심심산천이라서 깊은 산에 있는 궁극은 뭐야? 아주 가난하고 외진 이런 뜻이야.
외진 골짜기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가 어디지?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곳. 또 하나 어디라고 했어? 화자가 있는 곳, 즉 유배지를 말한다. 심상궁고 잘 챙겨 두셔야 돼.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이 가을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데 왜? 다 그냥 충성심 절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만 정치 얘기가 들어있어. 정치. 이해돼? 달빛을 청광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단어예요. 정치적 단어.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른 건 어떤 신화와 임금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잘 챙겨놓으시고 겨울 갑시다. 건곤이 페스카야. 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 붙어 있죠. 그죠? 페스카야. 백설이 한 빛이다. 백설이 한 빛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온통 뭘로 덮여 있어요? 흰색으로 덮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백설. 백석은 백자는 무슨 감이 있는 거? 아니, 무슨 어라 그랬지? 백은 색채어라 그러죠. 아예 색채어라 그래서 이제 색채 감이 있는 색채어입니다. 사람은 카니와가 무슨 뜻이야? 물론이거니와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새조차도 뭐야 했어요? 그쳐 있다가 뭐니? 끊어져 있다. 나는 새조차 없다 이런 뜻이야. 앞에 두 줄이어서 넘어와봐 이 페이지로. 쇼샹남방 소상강 남쪽은 원래 중국에 있는 곳인데 이게 뭘 뜻한다고 그랬지? 전라남도 창평을 뜻합니다. 유배지 그지? 소상남반은. 그래서 전에 얘기했는데 중국의 유명한 유배지가 어디 밑에 있어요? 소상강의 남쪽에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유배지는 그지? 이건 중국에 있는 거고 실제로는 어디야? 전라남도 창평이라는 거예요. 전라남도 창평은 남쪽인데도 이렇게 추운데 그럼 어디가 더 춥겠어요? 한양, 그죠? 북쪽에 있는 한양은 더 춥겠지. 그래서 옥루고쳐, 옥루 아까 백옥루라고 했던 데 있죠. 이것도 역시 원래 옥황상제가 있는 곳입니다. 백옥루, 고쳐 높은 곳이야. 더구나 추운데 높은 곳은 더 춥겠죠. 그지? 높은 곳은 빌런보아 다리. 여기 높은 곳은 어딜 말하는 거야? 북쪽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계신 곳? 그렇지. 임금은 높은 거니까 높은 곳이라고 그러죠. 양춘을 붙여내요. 양춘이 이제 봄볕입니다. 봄볕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왜? 남쪽이 봄이 먼저 올 거니까. 그죠? 모첨에 빛이 내려 옥루에다. 모첨 빛 죽어봐. 모첨이 뜻이 뭐예요? 모첨의 뜻 초가집이야. 초가집. 그럼 여기서 초가집은 어디를 뜻하지? 유배지를 말해. 유배지. 옛날 유배 가면 초가집에 살아요. 빛이 내려 이렇게 돼 있고 옥루에 임금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홍상 아까 붉은 채널 염이에 있고 취수 푸른색 소매를 반만 걷어. 이 취수도 여자의 옷으로 보더라고. 취수도 알고 계세요? 홍상과 취수는 원래 붉은색 치마에다가 위에다 뭐야? 초록색 저고리를 입거든요. 여기 세트라고 그러더라고. 취수로 반만 걷어. 일모수주게. 일모수주게 뭐니? 해질 무렵에 어디에 기대서? 대나무에 기대서라는 뜻이고요. 햄가림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 생각은 이 꼴은 뭐야? 오랜만에 썼다. 이 꼴. 생각은 곧 무슨 뜻이에요? 시름이란 뜻이에요. 시름. 걱정과 근심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햄가림. 생각이 많다는 건 걱정과 근심이. 하도하샤가 뭐니? 많기도 많구나. 무슨 법? 네, 영탄법이야. 샤는 군화야. 군화는 영탄법. 됐지? 낮은 해, 짧은 해가 수일이여 긴밤. 여기도 밤이 짧아요. 겨울이니까. 청등 걸어오는 곁에 경공호 자개 장식한 공부. 꿈에다 님을 버려 턱받치고 비켜시니까 저기다 비추고 봐. 아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잠을 못 잤어. 밑에 봐봐. 이 밤은 언제 셀까?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뜻이야? 오늘 뭐하게 생겼어? 못 잔다는 뜻이야. 밤을 새게 생겼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됐어? 그 다음에 앙금도 차다 차서 원앙금심이 차기도 차다. 이게 무슨 감각? 차다는 건 뭐야? 촉각이죠. 여기서 무슨 뜻이니? 앙금이 차다는 건. 앙금은 뭐냐면 침대를 말해. 침대가 차다는 뜻이야. 침대가 차갑다는 건 화자가 어떻게 돼 있다?
혼자 있다, 외롭다는 뜻이야. 아까 뭐랑 비슷하지? 수막이 비어있다. 그지? 적막하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청각, 시각, 여기는 촉각을 써서 외로움을 설명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어요? 이 방문 언제 쓸까? 이거는 뭐야? 이건 서리포로 봐도 돼, 안 돼? 되죠? 외롭다는 뜻이니까 이해되지? 이거 언제 쓸까? 자, 마지막 갑니다. 하루가 몇 번이니? 몇 시간이야? 하루가 옛날에는 12시간으로 되는 거야. 하루도 12대. 한 달이 며칠이야? 30일. 그럼 임금 생각이 몇 번 난다? 12 곱하기 30번은 얼마니? 한 달에 360번 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구체적 뭐라 그래? 수치라고 얘기하죠. 구체적 수치, 그지? 이해돼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무엇의 깊이를 드러내?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드러내고, 저건 더 잠깐이라도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2시간마다 한 번씩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시름 있지 않니? 그러니까 봐봐, 여기 나오잖아. 이 사람의 시름은 뭐야? 집중. 자, 이 사람은 유배로 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위가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임금이 걱정되는 거야? 임금이 걱정되는 사람인 거야. 이해됐어? 임금님에 대한 나의 충성과 임금님에 대한 나의 걱정이 이게 시름인 거야. 있자 하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수에 깨쳤으니 뼛속까지 참으니 편작이 중국의 유명한 의사죠. 명의가 10명이 온다는데 이게 무슨 법이라고 했지? 야, 명의가 10명이나 온다는 건 무슨 법이야? 과장이지, 과장법. 이 병을 어찌할? 이 병을 어찌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무슨 법? 그렇지, 서리법. 오와 동그라미 감탄사죠. 영탄법이네. 내 병이야. 누구의 탓이야? 거기다 밑줄. 이 님의 탓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임금님 때문에 병 걸렸으니까. 무슨 병이냐? 상사병이죠. 임금을 원망하는 거야? 아니야. 이 병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야? 임금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지? 임금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이야. 이해돼? 한용운의 시에 보면 내가 님 때문에 뭐야?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님 때문에 뭐를 멀어요? 눈을 멀고. 이해돼? 내가 임의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눈을 멀었다는 표현을 쓰거든? 그럼 임은 나에게 어떤 존재? 절대적인 거죠. 후광이 비친 절대적인 존재. 아이고야. 뒤에 가서 서서 들으랴? 됐는데 좀 카메라. 아니 다 끝났어. 잠깐. 조금만 기다려. 깨우려고 한 얘기 진짜 들여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됐지? 그래서 이거 봐봐. 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시연이야.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될 거야? 범나비가 되겠대요. 비극이죠. 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볼 수 있는 거야. 꽃나무까지마다 족족 다니다가 향기. 이 향기가 뭘 뜻한다고? 임금에 대한 나의 뭐야? 충성심. 그지? 얘들 충정이라고 하는 거죠. 충성심의 마음을 묻힌 날개로 임의 옷에 옮기겠다.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근데 이거 학교에서 자 거기 좀 바꿔서 학교에서 근데 적극적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바꿔놔. 거기 7번 답지에 보면 소극적 태도라고 했는데 X치고 적극적으로 좀 바꿔주세요. 근데 이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죽어서까지 누굴 만나려고 해? 임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건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집까지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몰라도 되겠다 이런 게 나는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지 않나라는 게 정석적인 해석이긴 한데 학교에서 아니라는 건 아니고. 됐어요? 잠깐 쉬어야겠지? 잠깐 쉬자. 10분만 쉬자. 힘들어.